안녕하세요. 이공계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들어서 최종적으로 공통사항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고대는 어쨌든 서류는 이공계도 문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문과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문항이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막판에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0%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공계는 시험 보고 나서 본인의 성과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하고 연대 이제 1차를 붙고 나서 2차 원서 써야 되는 그 친구의 경우에 우리 문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했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왜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을 해도 왜 합격을 했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채점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복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거를 2천자를 쓰고 나서 그거를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귀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붙었는지는 사실 모르고요. 떨어진 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찜찜했던 부분을 기억하기 마련인데 이공계는 좀 다릅니다.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몇 문항 중에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틀렸다. 이 정도면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그런데 내가 1차를 붙었으니 2차는 서류밖에 없다. 이런 막판 전략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2차에서 연대는 이제 고대는 원서를 쓰실 때 지원을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연대는 1차를 붙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학업계획서와 지원을 제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다.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그 합격자 발표가 난 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고 와, 너무 붙었다. 너무 좋다. 왜냐면 날밤을 새면서 같이 뭐 서류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했던 터라 그 친구가 합격을 하고 나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했는데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전화 다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또 했는지 너무 좋아서 전화했나 받았더니 자기 어떡하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연대 교수님이 지금 전화하셨다고. 전공 교수님이 내가 이 A라는 전공을 공부해서 내가 이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자네가 이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네를 뽑았네. 기대함세. 이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연구소에서 라꾸라꾸와 함께 1년을 함께 보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제 합격자들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제가 이건 살짝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사실 뽑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이 훨씬 많이 뽑거든요. 우리 문과는 참 힘들어요. 50대 1에서 적게는 20대 1, 많게는 50대 1인데 이공계는 뭐 2대 1, 3대 1, 5대 1도 많아요. 그래서 몇 대 1이었냐고 물어보면 5대 1. 그래서 너무 문과 학생들은 부러워하죠. 문과는 한 2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뽑는 인원수 자체가 하여튼 그 단위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9명 뽑는다. 그럼 너무 많이 뽑는다 이번에.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십 명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공계에다 특히 정말 문제에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문제풀이 열심히 준비해주고 마지막 막판 서류만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대에 고대에 마지막에 1차 선발이 된 상태에서 이 3배수를 뽑았는데 거기서 내가 붙으려면 결국 서류에서 나는 어떤 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고대 교수라면 자랑할 게 넘치는 완성형 학생을 뽑고 싶은가? 아니면 발전이 필요한데 일단은 미완인 학생을 뽑고 싶은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느 쪽이신가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편입이 목적으로 간절한 학생. 그러니까 연고대가 목적이야. 근데 연고대 무조건 가야 되겠어? 이것과 편입이 수단인 학생. 누가 좋을까요? 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한 학생과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는 학생. 이 세 가지의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연대 교수님, 저는 성대 출신인데요.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프로젝트를 연대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막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제 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사진이 연세대거든요. 연세대에 저런 홀이 있더라고요. 역시 학교가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학교에서 했네요.
어 굉장히 그 학교 간 김에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세 줄만 읽어보면 바로 느낌이 온다. 이 친구가 정확하게 우리 과에 오고 싶은지 갑자기 급조를 한 것인지 바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가고 싶은 뭔가 목표에 분명한 목적성이 없고 그냥 연고되니까 가고 싶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는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중에 진짜를 찾아내시는 분들이죠. 너무 제 속을 다 드러내는 느낌, 제 속이 다 들통이 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초반이니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소서 특강을 따로 저희가 7월부터 진행을 자소서를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본인의 전공,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나 또는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학기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찍부터 잘 준비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연고대를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진짜 왜 연대를 가고 싶은지 내가 왜 학적으로 옮겨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막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여기 좀 계시긴 합니다만 문과 학생들은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많아야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저희 학생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와서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나 내로라 하는 스펙이 없었다. 스펙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무슨 공인 영어에다가 공인 일본어, 공인 스페인어 뭐 이런 인증과 그다음에 뭐 인턴 사원 뭐 어디에서 일했다 이런 스펙이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입학하는 대입에서 마치 학업 그 종합 전형 이런 거 지원해 보셨던 분들은 뭔가 그 학생 그 기록부에 생기부에 쫙 뭔가 활동 사항이 많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수준에서 이 친구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를 더 주목을 해요. 자랑할 게 넘치는 완성형 학생은 그냥 뽑지 않아요. 넌 이미 거기서도 충분한데 왜 굳이 오려고 해 우리 학교를. 발전이 필요한 미완형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발전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너희 학교, 너희 과에서 공부할 거야.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으로 간절한 학생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절한 학생. 내 연고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라 연대와 고대가 아니어도 나는 최종적으로 이 목표를 이룰 건데 그 전에 중간 과정으로 난 이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지원했어. 그리고 나는 공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그걸 1차 시험으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나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대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한 학생,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는 학생. 이쪽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 이공계나 문과나 이과나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항목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건데 쓰기는 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1번부터 5번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리관지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로 맥락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이 말과 저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학생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1차 붙고 2차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래서예요. 여러분들 1차 선발을 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수학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를 입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1차를 붙는다는 건 1차 합격생 중 누구를 붙여도 이 학교에서 충분히 수학을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진짜로 이 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고려대 중심이에요. 일단은 고려대 거를 먼저 보시는데 연세대는 여기에서 빠지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조금 항목이 살짝 달라요. 이거는 문이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34번과 255번이 있는데요. 134번은 내가 어떤 학생인가. 134번이 학업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2번과 5번이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세대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가치관을 고대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왜 물을까요? 여러분들 연고전, 고연전 이런 응원전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영상? 고대 굉장히 응원 미친 듯이 하잖아요. 연대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고연전이 이제 부활을 해서 연고전이라고 해야 되는 고대 학생한테는 이제 고연전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연대 학생은 고연전이라고 화내 또 연고전이라고 해줘야 돼. 이게 제가 봤는데 응원석에 고대는 풀로 찼더라고요. 근데 연대는 한 절반만 찬 것 같아. 그 고대는 직장 다니시는 50대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쫙 이렇게 응원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연대와 고대는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가도 한번 보세요. 응원가도 한번 보시면 이 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치관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저 가치관 비슷해요.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서 정말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서 본인의 가치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이래요. 지원 동기가 뭐냐? 너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물어보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분명하게 쓰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너 뭘 하고 싶은 거니? 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뭘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연고대 자체가 목표인 친구들은 졸업한 이후에 뭘 해야 될지가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관. 연대와 고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연대에서는 추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고대에서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대의 인재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업 이외의 대학 시절의 중요한 활동. 자, 이것 때문에 스펙에 꽂히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스펙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에 꽂히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에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다도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대외 활동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첫 문장에 어쨌든 논술도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써야 돼요. 연세대는 문항당 600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만 400자거든요. 고려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1000자를 이걸 채워야 돼요. 1000자를. 그러면 1000자를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식으로 내가 가장 어떤 활동이 유의미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 데 갖는 의미. 자, 지원 전공 활동과 관련성을 1순위로 제시한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갈식으로 서술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을 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당연히 연고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입학 후에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을 기술하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말하고 싶으냐면 듣고 싶은 수업과 교수님 나열하는 경우가 이공계 학생들일수록 굉장히 유독 심하게 나타나요. 왜?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류의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10년 전이나 썼을 것 같은 아주 올드한 방식입니다. 교수님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뭘 듣고 뭘 듣고 뭘 듣겠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뭘 공부하겠다를 어필하셔야 돼요.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서 떨어진 학생이에요. 이거 실제 자기소개서인데요. 동양 정치 사상과 서양 고대 중세 정치 사상입니다. 이 작은 따옴표는 전부 다 과목이에요. 이걸 듣고 나면 나는 이 과목을 듣겠다. 이걸 듣고 나면 이걸 듣겠다.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에 커리큘럼 써 있거든요. 그 과목 보고 그냥 따다가 옮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써와요.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제 첫 번째 목표는 경영 전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학생이에요. 첫 해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썼다가 떨어졌고요. 두 번째 해에 이렇게 써서 붙었어요. 자, 자소서 때문만은 아닐 거지만 자소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포커스를 정확히 잡고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연대인이 되어야 할지, 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준비가 된 자로 보여줘야 될지를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합격자 파티, 여러분들 우리 학교 너무 좋다, 연대 고대 좋다가 아니라 우리 학교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